그런 지역들이 지난달에 매매가가 1억에 거래를 했는데 이번 달에 전세가 1억 2천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 내에서 매매는 1억에 됐는데 전세는 1억 2천에 맞춰져서 역전세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세를 1억 2천에 들어간 사람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의 실전 투자 현장 노하우반 신청을 받고 있어요. 실전 투자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장 분위기를 알려면 부동산 방문해서 의견 듣는 게 필수인가요? 예약 시 어떤 식으로 예약을 해야 될까요? 매물 예약만 해봐서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전화로 했을 때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전화로 잘 못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전화만 하면 너 그냥 뭐 분위기만 보고 하려고 하는 거지. 나 귀찮아. 내가 이렇게 얘기만 해줘도 너 거래할 거 아닌데 내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정보를 줘? 라고 생각해서 전화로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도 찾아가는 수고를 들이면 서장님들이 그래도 너가 찾아왔으니까 요렇게까지는 설명해줄게. 막 하기 싫고 짜증나도 물어보는 건 건성건성이라도 대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래도 아직까지도 의욕을 갖고 계신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찾아가면 또 대답을 잘 해줘요. 제가 요번에 현장 임장 프로그램을 해서 막 다니는데 아직도 의욕적이신 분들도 계시고, 현장 분위기 파악할 때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정말 사장님들한테 정말 좋은 정보를 듣고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 예약만 하지 마시고, 아니면 보고 싶다고 해서 가신 다음에 이 매물을 거래하려고 하는데 요새 분위기가 안 좋아서 거래를 해도 될까 말까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물어보시면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면 집을 보러 가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일주일 후에다가 2, 3일 후에 부동산을 방문하러 가서 좀 집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때 추천 매물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딱 집어서 그 집을 보러 간다는 게 아니고 매물을 추천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추천 매물 중에서 내가 들어보고 고르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 중에 고르려고 할 때 요새 전세가 잘 안 맞춰질까봐 걱정되는데 요새 전세 맞춰지는 건 어때요? 매매는 좀 어때요? 라고 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약간 뉘앙스의 차이인 거죠. 매물 예약이지만 추천 매물을 받는 거고, 꼭 집어서 그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 집을 보러 간다라는 거는 분위기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차라리 내가 그때 추천 매물을 받으러 갈 거고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그 중에서 좀 제대로 된 매물을 골라보려고 하니까 그때 조금 이것저것 물어보게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장을 할 때 내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도 부동산 사장님이랑 얘기하는 것도 어색하고 사장님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사장님이랑 익숙해지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랑 익숙하지 않다, 어색하다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10분, 20분, 30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정보를 들을 수 있게 말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진짜 딱 문 열고 들어서 사장님 저거 얼마예요? 라고 하고 그거 들으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문을 딱 닫고, 초보 때는 그것마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색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10분 이상 질문해보기, 20분 이상 질문하고 대답 제대로 듣고 오기, 30분 이상 질문하고 대답 듣고 오기, 이거를 꾸준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부동산에서 5시간도 있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천천히 연습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부동산 사장님이랑 친해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정말 자기가 하루 종일 그 단지를 계속 돌면서 그 사장님들한테 익숙해지는 것도 좋고, 내가 혼자서 그렇게 하긴 어렵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든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풀핏 세팅 해보고자 계속 노력 중이라고. 요새 역전세 많이 난다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한테는 플러스 B 투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풀핏 세팅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지역도 한번 가치가 남아 있으면서 풀핏 세팅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 임장도 가보시면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모습은 어떤지 서로 비교해보면 조금 그런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역전세 지역이 풀핏 투자의 기회라는 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뉴스 필터링 할 때 제가 뉴스를 바로 이렇게 띄워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뉴스를 챙겨오진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외곽, 지방의 외곽 지역의 몇몇 단지들이 전주나 인천도 그렇고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들이 지난달에 매매가가 1억에 거래를 했는데 이번 달에 전세가 1억 2천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 내에서 매매는 1억에 됐는데 전세는 1억 2천에 맞춰져서 역전세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세를 1억 2천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세가를 나중에 돌려받을 때 위험하지 않겠냐, 깡통 전세가 되고 위험하다는 식으로 이제 뉴스에서는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1억에 그 집을 사서 1억 2천에 전세자를 들이면 내가 집을 사고도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오히려 생기는 플러스 B 투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금 없이 그 집을 산 거기 때문에 그 집이 몇 천만 원이라도 오른다고 한다면 전세가 수준으로만 올라줘도 내가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 자체를 계산할 필요 없는 플러스 B 투자, 유익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역전세가 나타나는 지역의 특성이 첫 번째, 그 지역의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너도 나도 아무도 집을 살려고 하지 않아서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은 인기가 많고 소진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B가 맞춰지는 거죠. 흔히 이런 지역을 흐르는 지역이라고 해요. 가치가 없는 흐르는 지역. 이런 경우는 나중에 깡통 전세로 자기가 본을 받았던 걸 다시 그냥 토해내고 세금만 내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투자자한테도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런 흐르는 지역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아서 또는 일시적으로 수요가 얼어서 일시적으로 뭐가 안 돼서 특정 원인에 의해서 매매가가 움직이지 않았고 전세가가 먼저 움직여서 그 지역 전세가가 높은 가격이 먼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거래되면 매매가 자체가 1억 2천, 1억 3천에 잡힌다고 한다면 그 1억에 산 사람은 급매를 산 거고 플러스 B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심지어 2021년이었나? 20년도 하반기였나는 분당도 그랬어요. 분당도 매매 거래는 조용해서 안 되고 전세가 막 활발하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전세가가 먼저 잡혀서 매매가를 넘어서는 순간적으로, 물론 그 다음에 매매가 되면 그 전세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 거라서 당연히 역전세 나는 물건은 아니지만 이전에 거래됐던 가격, 매매 거래 가격 자체가 낮게 형성되고 그 이후에 매매 거래량이 스톱이 된 상황에서 전세만 거래가 돼서 매물 자체는 전세가보다 높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실거래가에 찍힌 가격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전세가가 높게 돼 있어서 풀피가 나온 것처럼 보여졌던 적도 있어요. 심지어 분당에서조차.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내가 실거래가에만 잡힌 걸 볼 거냐, 매물에도 나온 걸 볼 거냐, 그래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실거래가와 매물가랑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랑 이게 삼박자가 다 맞으면서 내가 풀피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이 흐르는 지역이 아니고 가치가 있는 지역이냐를 판별하셔서 그거를 플러스 B로 이용할지 말지, 그래서 플러스 B로 세팅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그 플러스 B가 형성되는 일시적인 시기가 딱 그때 짧게 주어질 경우가 있어요. 조금 여유 있게 한두 달 지속될 수도 있고 그 한 건만 그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B는 본인이 조금 발품도 많이 파셔야 되고 지역 공부도 하시고 세팅 스킬도 있으셔야지 활용할 수 있는 거라서 조금 공부가 필요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